2020년 12월 27일 일요일에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황금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시총 1위 탈환. 삼성전자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예상되면서 D램, 파운드리, 통신칩 등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춘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도 하반기 들어 주가가 63% 급등할 정도로 선전했지만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스타일러 해외 판매량 50% 늘었다. LG전자는 자사 신개념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해외 판매량이 작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11년 국내에 스타일러를 선보인 후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20여 개 국가로 확대 출시했습니다. LG전자 대박 호재 미스터리, 외국인은 어찌 알고 미리 사뒀을까? 23일 가전업체 LG전자가 대박 호재를 바탕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LG전자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1조 원 규모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12년 전인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12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대박 호재를 미리 알고 LG전자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게 아닌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연기금과 개인은 12월 들어 LG전자를 각각 마이너스 202억 원, 마이너스 1784억 원 순매도하며 대박 정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완전 깜깜이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순간입니다. 내년 상장사 실적 파란불, 코스피 순이익 128조 전망. 27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92곳의 내년 연간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 24일 기준 128조 4,0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88조 484억 원을 45.8% 웃도는 규모입니다. 2019년 코스피 순이익 69조 872억 원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100조 원을 넘은 것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 뿐입니다. 1가구 1주택은 공산주의 정책일까?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몇 가지 원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문제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기본법이라는 법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률 체계에서 기본법은 법률의 효력을 실현시키는 세부안을 담은 개별법이 아닌 법률의 기본 방향을 담는 선언적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2005년 성인 1명이 집 한 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홍준표 의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산정부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홍 의원이 보기에도 주택 소유 제한은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이지 않았던 셈입니다. 올해 집값 14년 내 최대. 서울 아파트 13% 넘게 뜀박질.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36% 뛰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연 8.35%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60% 오른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KB통계치로는 올해 서울 집값은 10.70%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 집값 상승률이 11.13%로 강남 지역 10.28%보다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유동성 과잉, 풍선 효과, 임대차법 영향.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은 지속되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전세값 상승과 함께 매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 신용점수로 전면 개편. 카드 발급받으려면 680점 이상 필요. 내년부터 신용등급제가 사라지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1에서 10등급으로 구간별로 묶였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1에서 1000점으로 세분화됩니다. 개인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바꾸게 되면 이른바 문턱 효과가 완화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을 대출심사에 활용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간의 신용도 차이로도 대출 여부가 갈리는 문턱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신용등급 7등급 상위권자와 6등급 하위권자의 신용도는 큰 차이 없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1000점으로 세분화되면 이런 불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고객 10명 이상 입장 못한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각 은행은 영업점 대기 공간의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 고객 간 거리 2m 등의 지침이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37% 하락, 우울 증세 심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 비욘드 리서치의 의뢰에 지난 10월 19일에서 11월 5일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0.7%에 그쳤습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28.5%였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였습니다. 업종별 매출 감소 폭을 보면 여가 서비스업이 4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심리학적 측정 도구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불안 정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17.1%가 불안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인보다 높은 것입니다. 우울 측정 도구에 기초한 우울 위험군은 20.2%로 역시 일반인보다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으로는 임대료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각종 세금, 대출이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9일부터 재개되는 외식 쿠폰 1만원 환급 어떻게 받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외식 쿠폰 지급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번 외식 할인 지원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결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사회하면 됩니다. 현대기아차, 올해 친환경차 해외 판매 첫 30만 대 돌파. 현대기아차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차 해외 판매 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에서 11월 해외 시장에 총 30만 6,266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8% 증가한 수준입니다. 친환경차 중에서는 전기차가 13만 7,286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하이브리드 11만 8,816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만 9,299대, 수소전기차 865대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값 사상 최초 3천만원 돌파.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3,00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가격보다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최초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제적 위상이 달라지고
투자 환경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여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표권 1.4조. 총수 있는 대기업 쏠쏠이 챙겼다. 총수가 존재하는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 건수와 사용료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대비 1,005억 원 늘어난 1조 4,18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SK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8%대, 일본은 2에서 3% 전망. 27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 간행물 해외 경제 포커스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부터 생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세가 소비 등 내수로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시장 금리와 주가가 상승했으며 위안화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 달러 화폐권에 균열 낼까? 세계 첫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2차 대규모 공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현금 일부를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 등 디지털 화폐 확산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시장 질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제결제의 상당 부분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나 암호화폐로 대체될 경우 달러 화폐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디지털 위안이 공식 출범하더라도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